오늘 이제 세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전선용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조금 도발적으로 달아봤는데요. 사실 이제 손을 씻는 뭐 그런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커다란 문제들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당초에 목표했었던 것은 이 시기에 이제 위생이란 개념이 들어오고 어떻게 이것이 인식되며 식민지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받아들여졌는가. 나는 정말 거대한 뭐 시대 두 개 정도를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이제 피상적으로 주마간산으로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럼에도 이제 발표를 하는 중에 속칭 이제 좀 흐린다고 해야 될까요? 좀 말을 계속 여지를 주는 그런 말들을 아마 제가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꼬투리 잡아서 질문하시면은 아마 제가 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생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근대 국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근대 국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근대적인 위생 개념이라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인구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위생이라는 것이 뭐 세니타리라든가 아니면 퍼블릭 헬스라든가 뭐 이 두 개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중요한가? 이 공중위생, 그러니까 퍼블릭 헬스라는 것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생산력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 생산력인 이제 국민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이것이 지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이것은 단순히 이제 국가의 내정에서 노동력을 증발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의 전투 외 손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위생적인 존재들을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격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염병의 매개체라고 하면은 뭐 요즘 뭐 이제 코로나 1년 전에는 이제 그랬었죠. 한 명이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은 조리돌림을 해버렸잖아요. 이제 이 사람은 뭐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하면서 이제 문자를 계속 보내가지고 좀 살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했었던 그런 기억이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런 걸 보면 뭐 지금도 모던하긴 하네요. 어쨌든 이런 목적에서 국가는 위생 행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몸을 지배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문명의 척도로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하는 근대라는 곳은 이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이제 온상이었었고 식민지와 본국 사이에 어떠한 차이를 이야기할 때 보통 위생이 많이 쓰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굳이 길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영국과 아프리카를 이야기할 때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열대의학을 발전시키는 이유 그것의 기본은 이제 문명화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식민지배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뭐 힘들겠지 하지만 너희는 그만큼 더 죽게 됐잖아. 게이드가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문명인과 미개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지에서 현지 위생을 담당하는 의사들이나 관료들은 뭐 이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의사들이 뭐 행정이 전문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전문가가 되어서 의료 보급을 계속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것은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돈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모두 잡아내야 할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것을 따르게 해야 하는 그런 계몽의식이 계속 필요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과 조선을 이야기할 때 이제 동아시아에서 유행했었던 위생행정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본식의 위생행정이라고 하면은 관과 민이 이제 함께 움직이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인력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계명의 어려움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 등을 이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관제 조직의 모든 것을 짬처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력이 없어? 너희들이 하면 되잖아. 돈이 없어? 너희들이 돈을 걷어서 하면 되잖아. 계몽도 너희들이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떠한 반항을 하더라도 아니 그래도 저게 관제 조직이 아니야. 사실 관민 반관 반민의 조직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대충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축을 좀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에서는 일단 이 위생을 담당하는 것이 지금은 뭐 보건행정 공무원들이지만은 이 당시에는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동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여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제조직은 그 가운데 있는 무언가겠죠. 일단 그 조직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석사 논문을 발표할 때 이것만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도 한 20분 정도를 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생 개념을 이야기한다? 어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마간산식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양기와 식민지를 나눠서 좀 이야기를 볼까 합니다.
위생은 어떻게 소개되면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 그리고 대한제국기의 위생 계몽 운동과 위생 행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무엇을 이제 도구로 해서 볼 것인가, 개항기 신문을 가지고 좀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용어리상 두 번째는 이제 식민지 조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식민지 시기가 36년이다 보니까 사실 개항기보다 훨씬 더 길고, 근대 식민지이다 보니까 이제 서류적으로 남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생 조직을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위생 행정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당시에 건강을 지칭하는 네 가지 용어, 그러니까 양생, 위생, 보건, 후생, 이 네 가지 용어를 조금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한 어휘 연결망이라는 뭐 그런 명칭으로 이제 불리는 그런 기법을 좀 사용해 보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도구는 이제 근대 잡지, 그리고 지금 접근성이 가장 높다고 말하고 있는 이제 조선일보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항기 위생 개념의 등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위생하고 있는데 위생이 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세인타리의 번역어입니다. 일본의 이제 내무성 위생국장을 역임했었던 나가요 센사이라는 사람이 이 용어를 처음으로 썼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세니타리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했을 때 이제 장자의 경상초편에 나오는 위생지경, 위생을 하는 방법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생이라는 용어를 따온 거죠. 이 용어를 번역을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가져오게 되냐? 내무성 위생국을 시찰했던 박정양이 조사 시찰단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다더라 라는 식으로 기관의 이름을 소개하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생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1884년에 5월 5일 이때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병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것이고, 의료와 위생이 병행하면 사람들이 건강해진다. 그러니까 위생이라 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위생이라는 개념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가? 일단은 이 위생은 국가 행정, 통업과 이제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옥규는 이제 1882년에 치도양론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이것이 1884년에 한송송도의 재인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뭐 도로와 교량을 수치하는, 그러니까 취소하는 일,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오모를 제거하는 방법들, 그리고 준천하는 것들, 이것들과 연결을 지어서 위생 담론이라는 것은 국가의 행정과 연결이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국가 운영과 위생 행정이 지속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하는 법의 정결함이 제일이고 이것을 정부에서 해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지식인 담론이다 보니까 애초에 국민들에게 맡길 수 없었다. 뭐 이 시기에는 뭐 국민도 아니죠. 백성이죠. 백성들에게만 맡길 수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개한 조선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한국 지식인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다분히 서구 지향적인 그리고 문명론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개개인의 생명에 대한 관심이나 통치에 대한 규제가 계속 촉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시피 뭐 서구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한편 대한제국기에 민원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항기 관료였는데 경찰 출신이고요. 뭐 내무위생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명론자였고 뭐 이런 사람이 늘 그러듯이 이제 식민지 시기에는 적극적인 이제 친일론자, 뭐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줘야 된다라는 그 민족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친일을 이제 가미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이제 황성신문에 연재했었던 이제 미생문제 요감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이 장건해야 이제 국가가 부강해진다. 그리고 인간 위생에 중요한 거는 뭐 공기 음료수인데 세계 문명을 다 그렇게 한다. 그리고 매춘부는 필요하기다. 그러니까 뭐 공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제 위생담론에 좀 이제 엮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위생국장 맡고 있으면 뭐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네 가지를 합니다. 위생 환등회, 그러니까 위생 강연을 실시합니다. 환등회라고 하는 건 영화 감상을 이야기합니다. 캠페인 영화 틀어주는 거죠. 공익광고협의회 막 이런 거.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실시간으로는 막 전시회를 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위생 시찰도 계속 다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적과 신문 같은 것을 계속 이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효과가 있었는가? 라고 하면은 뭐 대충 뭐 아래아가 많습니다만은 대충 보면 뭐 과연 무슨 백성에게 혜택이라는 것이 있냐 했는데, 뭐 성내 성녀에게 뭐 위생비를 걷고 있는데 뭐 독촉은 계속하고 있고 경찰까지 돈만 계속 대하라고 하고, 전일에는 뭐 맨날 똥 쌌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 똥 차가지고 이게 무슨 청결이냐? 청결이 아니다. 청결이 아니라 뭐 오열이 실시하던 더러움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위생 방법이 이게 위생 회사냐? 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대추를 잘 따라줬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반응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적으로 나왔었던 것이죠. 결국 이제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 국가에 의한 공중위생이라는 식으로 위생 개념이 조금씩 변화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개몽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10년의 나라가 망했어요. 아까 이제 1906년, 7년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나라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이 미생년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영원히 알 수 없을 거예요. 이 효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결국 식민지 시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거 식민지가 잘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아무도 모르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식민지 시기에 어쨌든 미생이 발달한 거 아니야 하면은 이제 뭐 더 이상 이제 한국에 발디딜 곳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연출하게 되겠죠.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은 계속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당 시기를 좀 보았으니까 이 다음 시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민지 시기 건강 지시의 변화라는 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건강 관련된 개념어들이 뭐 대충 이렇게 나온다라고 합니다. 총 약 이제 2만여 건 정도를 이제 제가 떼었어요. 그래가지고 총 22,378개. 그래서 이제 양생 같은 경우 458, 위생 같은 경우 15,056, 뭐 보건 같은 경우 5,247, 구생 같은 경우 1,617, 뭐 이 정도 기사를 이제 떼왔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대충 이렇고요. 위생이 가장 압도적이죠. 위생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전처리를 어떻게 했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뭐 그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될 것 같아가지고 뭐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예쁘죠. 이렇게 띄어쓰기도 잘 되고 다 이제 프로그램을 잘 돌려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뭐 그래서 이렇게 기사들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몇 개는 반자동 분석을 했고 몇 개는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이 들어오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생에 대해서 연결망을 구축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양생이 지칭하고 있었던 것은 크게 이제 신체 부분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양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개인 위생이라는 개념과 거의 비슷하게 엮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체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 외에는 아주 희미하게 연결되어 있는 법이 있고 이 법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 뭐 질병, 뭐 이런 커뮤니티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양생이라는 것이 신체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어떤 것들을 지시하는 용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연결성이 대단히 낮다는 것은 이 양생이라는 용어 자체가 당시에 그렇게 많은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용어는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위생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할게요. 위생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크게 이제 커뮤니티들만 좀 소개를 하면은 보건과 일단 연결이 된 보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차후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전염병 그리고 서울시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위생이란 용어는 조금 이제 방역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라는 곳 그리고 질병이라는 곳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반면 이제 보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단체적인 신체 그 개입하는 그런 성향이 좀 강합니다. 체조, 민중, 뭐 이런 학교에서 뭐 보건 체육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간간히 위생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후생 이야기를 하자면 후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보건과 위생을 좀 대체하는 그런 용어로서 30년대 후반에 전시체제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것도 총동원, 막 국민, 군인,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외 떨어진 곳에는 뭐 제국, 황국, 신민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분석을 요약하자면은 양생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신체적 질병을 지시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생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나 시설, 국민 건강의 맥락에서 좀 사용이 되고 있었고 보건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지배라는 맥락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후생이라는 것은 전시체제기를 보여주면서 이 두 어휘와 좀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각 용어가 활발하게 쓰이던 시기에 각 용어들이 지칭하는 것들이 각각 다를 수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실수 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좀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대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이제 제가 해놓은 거라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